거기 한번 봐봅시다. 어디냐면 68페이지. 자, 그 내용을 만약에 나갈 거예요. 자, 68페이지인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거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직선의 방정식인데 앞전에 했던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왜 아직 안 했어? 이 체크된 것을 언제 풀려고 그래? 항상 선생님 그때 이야기했을 때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했잖아. 가지고 와서 클리닉 시간에 질문하라고 했잖아. 근데 시간을 그렇게 줬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도 않고 질문도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와서 숙제 제출하는 날에 그거 체크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10일이 넘었는데 내 기억으로 보면 20일 날이었으면 20일 날 제출한다고 했으면 다음 이 앞전 주 월요일 날 줬다는 이야기인데 월요일 날 줬으면 10일이 됐잖아. 그지?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일 날 줬어요? 네. 수요일 날 딱 일주일이네.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봐보자. 직선의 방정식을 제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3개야. 자, x1, y1. x1, y1을 지나가고 이것을 지나고 자, d벡터에 평행하다. d벡터라는 것은 L과 M의 d벡터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겁니다. 자, 점 A를 지나가고 d벡터에 평행해요. 자, 그때 만약에 A를 지나가면서 d벡터에 평행하다. 자,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는 직선이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를 알아야 하는데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뭐다? d벡터다. 근데 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향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하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모든 문제는 방향 벡터로 해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A라는 점을 지나가고 자, d벡터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L분의 얼마냐면 x-x1 그 다음에 n분의 방향 벡터 n분의 얼마냐면 y-y1이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를 지나가고 d벡터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무조건 예.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두 점 A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자, A라는 것은 x1과 y1을 의미하고 점 B가 얼마냐면 x2, y2. 자,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앞전에 제가 다 유도해 줬듯이요. x2 마이너스 얼마? x1 x 마이너스 x1.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y2 마이너스 y1 이것분의 얼마냐면 y 마이너스 y1. 그래서 두 점 A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작성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기억을 되살리셔야 합니다. 이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과 1번이 있을 때 반드시 수학에서 분모가 만약에 0이면 그때 분자가 0이었듯이 직선의 방정식도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 될 것이다.
자, 그 말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방향 벡터의 성분이 얼마다? 1,0이 나왔다. 그런데 자, 2,3을 지나가면서 자, 이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자, 직선이 지나가는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졌어요. 알겠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자, 방향 벡터가 성분이 1이니까 x-2 자, 얼마? 0분의 y- 얼마? 3 나옵니다. 맞죠?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어. 식은 이렇게 주어졌는데 실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얼마야? 3이라는 직선이야. 맞죠? 자, 3이라는 직선인데 실제 직선은 얘인데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분모가 0이면 이 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때 분모가 0이면 그때 분자가 0이 된다. 그래서 분자가 0이 되는 직선이 분자가 0이면 얘가 되겠죠? 이 직선하고 같은 직선이 나와요. 알았지? 그래서 반드시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 그래서 이것은 1번이나 2번이나 똑같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 벡터. 자, 방향 벡터인데 방향 벡터의 개수는 반드시 방향 벡터를 읽어내려면 xy 개수가 반드시 1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자, xy 개수가 반드시 1일 때 분모에 있는 수가 방향 벡터의 성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자, 반드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xy 개수는 반드시 1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x1과 x2가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바꿔지면 여가 x1 x2가 되면 여기가 y1 y2가 돼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점에는 x1과 y1이 아니라 x2나 y2가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해가 되고, 자, 앞전에 배웠던 마지막 세 번째 방정식. 자, 모양이 얘 나온다. 자, a를 지나가고, 자, x2하고 y2를 지나가고, 자, 이 점을 지나가고 다음 직선에 l분의 x 마이너스 얼마 x1 n분의 y 마이너스 얼마 y1. 자, 이와 같은 직선의 수직인 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이 점을 지나가고 이 직선의 수직이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보여준다면 자, 여기에 직선이 L분의 x-x1 n분의 y-y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자, 이 직선의 수직이면서 어딜 지나간다? x2, y2를 지나가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 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직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방향 벡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d 벡터라고 한다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l, m이에요. 맞죠? 자, 근데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방향 벡터를 알아야 해. 근데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없어. 그런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라고 해서 그걸 이용하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h 벡터라고 한다면 얘하고 내적이 0 나와야 합니다. 0 나와야 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얼마? n, 마이너스 a를 해도 내적은 얼마야? 0이 되고 마이너스 n, l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적은 어차피 0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직선이 만약에 방향 벡터를 가지고 있고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마이너스 n분의
x 마이너스 얼마 x2 L분의 y 마이너스 얼마 y2. 그래서 대각선 곱하면 L배의 x 마이너스 x2는 마이너스 n배 y 마이너스 y2하고 가서 넘어가면 플러스가 돼서 얘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전부 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점 A를 만약에 이 점을 지나가고 이 직선에 뭐가 된다? 수직이다. 자, 지그 직선의 방정식은 L배의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 플러스 n배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좌표. 이걸 정리해 준 게 결국 뭘 의미한다?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선의 방정식이 최소한의 기본 내용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 직선을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 내용을 만약에 보면 자, 96번 내용부터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본다. 자, 여기 한번 봐봐. 오늘 직선의 방정식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질문이 안 된 친구는 잠시 후에 클리닉 시간에 최대한 활용해서 그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못 가지고 온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죠? 클리닉 시간에 가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네? 자, 96번 문제 한번 가본다. 자, 그리고 여기 봐봐. 그리고 수투 시간에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럼 너는 이제 저녁 시간이 되겠지. 수투 클리닉 시간에 기하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보냐면 오늘 제출했던 1강이 있죠. 그죠? 그 1강에서 모든 게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똑같이 풀라고 선생님이 한 15문제나 한 16, 17문제를 그대로 낼 거야. 알았지? 답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다 볼 테니까 금요일날 준비는 안 하셔도 되죠. 어차피 오늘 다 프린트를 제출해야 할 것이고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지? 봤던 문제를 그대로 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이것은 기하 2강이야. 2강이니까 56문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답지까지 좀 더 드릴게요. 자, 96번 문제를 한번 가본다. 2,3을 지나가고 4,-5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봐라. 자, 왼쪽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한번 써봅니다. 자, 1번 문제는 2,3을 지나가고 방향 벡터가 얘는 u 벡터라고 했어. 그래서 4,-5가 방향 벡터가 됩니다. 그럼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을요 작성을 해서 연습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4분의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좌표 마이너스 5분의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좌표.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직선의 방정식의 응용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그 단원에 나와 있는 기본 내용을 숙지하는 겁니다. 구구단으로 이야기하면 1단 내지 2단. 알았지? 가장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5,1을 지나가고 방향 벡터의 성분이 0,-2인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자, 이걸 작성하면 지원아 불러봐. 얼마? 공식으로 그대로 불러봐. 0분의 x-5 마이너스 2분의 y-1인데
이 식은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작성했지만 얘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어서 이 직선은 이렇게 작성한 게 아니라 분자가 0이니까 이렇게 직선을 작성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가 자, 3, 마이너스 3을 지나가고 U베타의 성분이 3,0이야. 자, 방향 벡터가 얘가 주어졌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한번 작성할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3분의 얼마냐면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 그 다음에 0분의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좌표. 그래서 자, 다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했는데 분모가 또 0이야. 이 식은 쓸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말든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자, 원준아 97번에 1번에 방향 벡터 한번 불러봐. 마이너스 3,2 2번의 방향 벡터. 자, 2번 방향 벡터라는 거 내가 봐봐. 직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분모가 방향 벡터야. 알겠지? 분모가 방향 벡터인데 그때 xy 계수는 반드시 부호가 1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원준아 2번의 방향 벡터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죠? 그게 방향 벡터예요. 자, 3번의 방향 벡터 한번 바로 불러봐. 얼마? 1, 마이너스 2. 4번의 방향 벡터. 자, 4번의 방향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됐지만, 자, 봐라 얘들아. x가 1 플러스 얼마? 3t.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얼마? 5t. 자,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얼마냐면 t의 계수가 방향 벡터가 됩니다. 자, 왜 t의 계수가 방향 벡터가 되냐면 여기서 3t는 x 마이너스 1이어서 t는 남으면 3분의 x 마이너스 1. 자, 여기에서 얼마? 마이너스 5t가 넘어가면 얼마가 되냐면 5t가 넘어가면 한번 넘겨볼게요. 5t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얼마? 2가 되고 이때 t의 값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하면 t 값이니까 분모가 3분의 x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t 값인데 항상 xy 계수가 1이 돼야 하니까 마이너스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럼 내려오면 마이너스 5분의 얼마냐면 y 플러스 얼마? 2가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 벡터의 성분은 3,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방향 벡터의 성분은 t의 계수가 방향 벡터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말든 이해됐나? 호진이 이해돼? 자, 호진이 98번에 1번 방향 벡터 한번 불러봐. 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하여라. 자,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x2-x1도 방향 벡터가 되지만 바꿔도 상관없다겠어요. 알겠죠? 그럼 호진아 방향 벡터는 얼마야? 1, 1,2. 2번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무슨 말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도 작성하고 최소한의 방향 벡터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서 내용을 한번 또다시 자, 필수 예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필수 예제가 딱 시작했을 때 이제 왼쪽에 있는 공식을 기계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100번의 1번 문제가 자, 다음과 같은 직선이 있다. 600 x-2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에 y-1이야. 자, 이 직선의 평행하고 2, 마이너스 3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자, 직선이 지나가는 점은 나왔어. 뭘 차지해야 한다? 방향 벡터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직선의 평행하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직선이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가 나와야 하는데 이 직선에 평행하다는 것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 점을 지나간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뭘 의미한다? 방향 벡터가 기울기를 의미해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들아, 왜 기울기가 방향 벡터의 개념이냐면 한번 봐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4를 지나가면서 뭘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방향 벡터가 1,2가 된다. 방향 벡터가 1,2인데 이 점을 지나가. 그래서 얘하고 평행하니까 요 직선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 벡터의 방향 벡터의 평행에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같다는 거야. 알겠죠? 방향 벡터의 성분이 1,2였다는 것은 기울기가 2였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방향 벡터가 기울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직선에 평행하다가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인 방향 벡터를 찾아야 합니다. 자, 방향 벡터의 값을 찾으려면 항상 xy의 계수를 1로 만들어야 하니까 자, xy의 계수의 최소 공배수가 2하고 6이 있으니까 이 식을 전부 다 6으로 나눠버립니다. 자, 6으로 나눠버리면 방향 벡터가 얼마냐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1, 자, 2하고 6하고 약분하면 3인데 xy 계수가 1이 돼야 하니까 부호까지 내려와야 하는 거야. 그래서 부호까지 내려오니까 방향 벡터의 성분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가고 방향 벡터의 성분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은 2분의 얼마냐면 x-1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얼마 3이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한다. 그래놓고 문제를 이제 풀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뜻 알겠어요? 직선 벡터 방정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실제 문제를 풀러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최소한의 직선의 방정식은 작성을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2,1을 지나가고 자, 규태야 2번의 방향 벡터 불러봐. 얼마까? 100번의 2번 문제는 방향 벡터의 성분 앞에 있잖아. t의 계수가 방향 벡터의 성분이라고 3, 마이너스 2 이게 방향 벡터의 성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직선이 지나가는 점과 방향 벡터가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3분의 x 마이너스 얼마 2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얼마냐면 y 마이너스 1이 직선의 방정식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평행하고 그리고 나서 2,0을 지나간다. 자, 3번 문제가 자, 내용은 이런 이야기다. 얘들아,
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2,5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점이 1,4야.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무슨 직선이냐면 2,0을 지나가는 이 직선이야. 자, 내용은 이거예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뭐합니까? 평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을 지나가는 이 분홍색 직선을 작성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직선이 지나가는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져야 해. 그러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x2에서 x1을 빼도 방향 벡터가 되지만 바꿔서 빼도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 직선의 방향 벡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내가 d 벡터라고 한다면 d 벡터는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3,4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방향 벡터의 성분을 이렇게 읽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읽었을 때 방향 벡터가 얘가 되고 이 점을 지나가요. 직선의 방정식은 3분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얼마가 되냐면 y 마이너스 0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말뜻 이해돼? 자, 그래서 자,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보고 그래서 100번에 있는 문제는 최소한의 어떠한 만약에 우리가 벡터 방정식을 풀 때 직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작성을 해야 한다. 알았지?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몇 번을 보냐면 104번 문제를 한번 봐본다. 자, 104번 문제는 자, 마이너스 2,3 그리고 1,2 그리고 3a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다음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얘들아, 요 내용 한번 봐보자. 자, 이 점이 만약에 A가 되고 이 점이 B가 되고 이 점이 C가 된다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대요. 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 우리는 배웠어. 두 개를 배웠다는 거야. 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면 첫 번째 배웠던 내용을 들어가면 자,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개수의 합이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알겠죠? 이게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야. 벡터의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 단원에서는 지금 이걸 연습하려고 하는 게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이 벡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결국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위에 이 점이 놓여 있다는 말하고 똑같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딱 한번 그려보면 A와 B를 지나가는 이 직선이 반드시 직선 위에 C라는 점이 뭐한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작성한다. 자,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자, 벡터 방정식의 성분이 3분의 x 마이너스 얼마? 뒤에 있는 점을 뺄 거예요. 1. 방향 벡터가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분의 뒤에 있는 점을 빼면 y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두 점 A,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점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 3a 마이너스 2, 0을 대입해도 이 직선의 방정식은 성립하겠죠. 그래서 3분의 자, x에다 1을 빼면 3a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1분의 y가 0이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자, 좌변에 3a 마이너스 3은 2인데 3이 대각선 곱해주니까 6.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는 얼마다? 3 나온다. 자, 그래서 1번 내용을 이용해도 되고 2번 내용을 이용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그 말의 의미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 한번 보냐면 자, 105번 내용을 한번 가본다. 자, 105번 내용을 딱 보면 어떻게 푸는가?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봐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야. 지금 우리 친구님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지금 해야 하는 게 단원이 책이 어떻게 되냐면 한 권이에요. 아시겠죠? 한 권인데 시간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최소한 뭐가 되냐면 다음에 기하 문제를 시험 대비를 하고 문제를 풀고 하다 보면 기본 공식이 돼 있으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알겠죠? 근데 기본이 많이 안 돼 있고 기본 내용 설명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기하가. 그렇지? 그래서 풀다 보면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뭐 올림푸스나 그 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나 그 다음에 뭐가 수능 특강 문제 교과서는 당연히 풀고 수능 특강까지 딱 풀어주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참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기본 내용. 그래서 그 최소한이라는 것은 뭐가 되면 당연히 틀릴 수가 있지만 반복을 많이 해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내용이 뭐 제가 제 교재도 있지만은 숙제를 내준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내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한번 보냐면 자, 105번하고 108번인데 자, 108번 문제는요 우리 학생들이 꼭 주의하셔서 다르게 푸시면 안 됩니다. 자, 108번에 별표를 하셨다가 다음에 자, 그 방법을 절대 다른 방법으로 풀지 마세요 라고 하면 꼭 그 방법으로 푼다. 쉬우니까. 자, 105번 문제 본다. 자, 105번을 우리 윤호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윤호야, A라는 점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2를 지나가고 자, 점 A를 지난다. 자, 점 A를 지나가고 2분의 x-1 그 다음에 자, 3-y인데 이 3-y를 제가 조금 예쁘게 정리해 줄게요. 자, 그 3-y는 마이너스 1분의 얼마가 되냐면 y-3입니다. 자, 점 A를 지나가고 이 직선에 뭐한다?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점 A를 지나가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작성하여라. 그래서 왼쪽에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것을 빨리 한번 보시면 몇 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세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지. 점 A를 지나간다. 이 직선의 수직이다.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은 왼쪽 보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L분의 x-x2 플러스 3 n분의 마이너스에 y-y2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을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2x-y는 6에서 2를 더하면 그 직선의 방정식은 이해가 될 것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바라이드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선생님이 과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구단으로 이야기하는 1단이야. 알겠죠? 이걸 작성을 해야지 문제를 풀러갈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내용이 105번이고, 그래서 이건 공식을 쓰면 딱 끝나는 거고요. 자, 108번을 자, 보는데 절대 우리가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텐데 절대 첫 번째 방법으로서는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문제를 못 풀어요. 자, 108번 문제를 구하여라. 자, 108번 문제는 독자적으로 절대 시험 문제를 안 내는 거야. 다른 것을 풀기 위해서 이걸 계산 과정에서 이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간다. 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400 x 플러스 1. 자, 이게 얼마냐면 200 y 마이너스 얼마? 5.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자,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직선이 있습니다. 2분의 x 플러스 얼마? 6은 뒤에 있는 5-y를 예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5로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내용 자체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와 같은 자,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내라는 이야기야. 자,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4x 2y 넘기고 마이너스 10인데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4. 자, 밑에 있는 놈은 뭐 대각선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2y 마이너스 10. 그래서 넘어가면 x 플러스 2y는 4. 그래서 요 두 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y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이 직선의 벡터 방정식에서 이 점을 찾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찾아버리면 다음에 그 직선 다른 문제 풀 때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 교점을 풀더라도 아마 클리닉 시간에 푼다면은 절대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처음 배우니까 항상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산 과정을 중요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하여라. 자, 교점을 구한다면 어떻게 구하자? 일단 모양은 요 직선은 제가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정리하면 4로 모두 나눕니다. 4로 나누면 1분의 x 플러스 1 2분의 y 마이너스 얼마? 5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두 개의 직선이 있다. 이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여라. 교점을 구한다면 먼저 이 점을 내가 h라고 한다면 이 h는 반드시 이 직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맞죠? h라는 점은 일단은 이 직선 위에 놓여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봐라. 우리가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어떤 만약에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직선에 있는 점을 x, y라고 놨지. 그치? 직선의 벡터 방정식에서는 이 h라는 것은 일단 뭐 하냐면 이 h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뭐로 표시해 주냐면 xy라고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매개변수로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h를 뭐라고 하자? 4개 변수 표현해 준 다음에 x가 t에다가 넘어가니까 t-1, y는 2t에다가 넘어가면 2t 플러스 얼마 5가 돼서 h가 이 점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xy라고 놓는다면 미지수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자 또다시 h라는 이 점은 이 직선 위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분홍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을 t라고 놔버리면 얘하고 헷갈려 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직선 위에 있는 점은 뭐라고 표현한다? S. 그러면 그때 만약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H는 얼마가 되냐면 2S 마이너스 얼마 6, 마이너스 얼마 S 마이너스 S 플러스 5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한 점 H는 노란색 위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도 표현되고 H라는 점은 분홍색 위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교점이 되려면은 반드시 얘하고 얘가 뭐 해야 한다? 같아야 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t 마이너스 얼마 1은 2에서 마이너스 6하고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 t-2s는 얼마야? t-2s는 넘어오면 마이너스 5라는 이와 같은 식의 값이 성립하고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자 2t의 플러스 얼마 5는 뭐하고 같냐면 마이너스 s 플러스 5하고 같다. 정리하면 2t 플러스 얼마 s의 값은 넘어가면 얼마야? 6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내가 이제 찾으러 간다면 뭘 소구하냐면 자 아래식에다가 2를 곱해서 위식을 더할 거예요. 2 곱해서 더하면 5t 2 곱해서 더하면 없어지고 2 곱해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5가 돼서 t의 값 자체는 얼마? 마이너스 1 나온다. 자 t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면 찾고자 한 점 h는 t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얼마? 3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내용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말들 아시겠어요? 근데 얘들아 한번 봐봐. 여기에서 이 h를 찾으라 한다면 봐요. 이 h를 찾으라 한다면 얘는 고등학교 수학 1학년 수학이에요. h 찾는 것은. 그러니까 h를 찾는 게 아니야. 다른 걸 찾아야 해. 다른 걸 찾는데 여기서 이걸 지금 연습시키고 있는 거야. 매개 변수라고 놓는 연습을.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항상 직선 위에 있는 점은 고등학교 1학년 때 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x, y라고 놨지만 직선 위 벡터에서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은 x, y라고 놓은 게 아니라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해줍니다. 말뜻 알겠어요?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저하고 한번 작성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면에 또 하나 나와 있죠? 그 다음 장인가? 자,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좀 이따가 적어야죠. 민서야, 앞에 녹화해 놓은 거 좀 보내줄게. 네? 아마 오후에 갈 것 같아. 네? 어차피 너하고 희주하고 같이 보내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 자, 4번과 5번과 6번인데
자, 여기에다가 내용을 한번 또 다시 이 번호 연결해서 한번 적어볼 겁니다. 자, 4번 내용인데, 자, 4번 내용은 이거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할까? 자, 앞전에 우리가 벡터에서, 내적에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 구하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있다. 자,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뭐가 존재한다? 방향 벡터가 존재하는 겁니다. 직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방향 벡터가 존재한다. 그러면 자, 이 방향 벡터를 내가 D1 벡터, 자, 이 벡터를 D2 벡터라고 한다면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자, 이 각을 의미합니다. 이 각을. 알겠죠? 자, 이 각을 만약에 구해야겠는데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뭘 가지고 구한다? 방향 벡터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벡터 방정식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방향 벡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방향 벡터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두 벡터의 내적을 정리하면 자, D1 벡터와 D2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여라. 그러면 자,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자,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했듯이 우리가 어떤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구하세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반드시 직선은 방향 벡터를 줍니다. 알겠죠? 방향 벡터를 주기 때문에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은 두 직선의 방향 벡터 가지고 계산을 해서 자, D1 벡터의 절대값, D2 벡터의 절대값, 그리고 두 벡터의 내적, D1과 D2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찾아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방향 벡터가 주어지는 거야. 알겠죠?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내적을 변형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방향 벡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낸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 두 직선이 평행합니다. 자, 우리는 평행 조건을 정말 많이 배웠어. 근데 그것을 직선에서 만약에 쓴다면 또 다른 내용이 있을까? 아니요.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선에 관한 모든 문제는 방향 벡터 가지고 해결하세요. 자, 직선이란 이야기가 나오면 방향 벡터가 존재합니다. 자, D1 벡터와 이와 같은 두 D2 벡터가 있다. 자, 직선이 만약에 평행을 한다. 직선이 평행한다는 것은 결국 방향 벡터가 뭐한다? 평행하다. 자, 두 방향 벡터가 평행하다. 두 벡터가 평행합니다. 두 벡터가 평행하면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서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말뜻 아시겠어요? 자, 실수배로 표현하면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1,2하고 3,x가 두 벡터가 평행합니다. 자, 이 두 벡터가 평행하다. 그러면 성분이 주어졌을 때 평행 조건 공부했었죠. 대응하는 성분의 미가 같다.
3분의 얼마? 1은 x분의 2하고 같다.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하면 자 성분의 b가 같으니까 x는 얼마다? 6이다. 이걸 우리가 연습을 했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반드시 벡터가 두 직선이 평행하다. 모든 문제는 방향 벡터 가지고 방향 벡터가 평행하고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섯 번째는 자 무슨 관계냐면 수직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다. 자, 한번 봐볼까요? 자, 두 직선이 만약에 수직이면 자, 직선이 수직입니다. 방향 벡터. 자, D1 벡터와 방향 벡터 D2 벡터. 자, 직선이 만약에 수직이라는 것은 결국 방향 벡터가 수직이야. 자, 그러면 두 벡터가 직선의 방정식이 수직입니다. 수직이라는 것은 방향 벡터가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자, 그러면 내적 한번 계산하자.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은 과연 얼마 나올까? 수직이면 코사인 90도가 되겠죠? 코사인 90도는 얼마야? 0이 되지? 내적이 0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이면 방향 벡터가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가 성립한다. 자, 방향 벡터가 수직이다.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것은 두 벡터의 내적이 얼마 나온다? 0 나옵니다. 이놈을 가지고서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해결해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그리고 두 직선이 평행하다, 수직이다. 여기가 기본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7번 내용이 이제 여기 4번, 5번, 6번 해당되는 문제 풀고 7번 내용을 여기다 또 잠시 적을 거니까 이거 안 지울 거예요. 알겠죠? 자, 화장실 갔다 온 학생은 한번 다녀오시고요. 지원아, 펜트하우스 올라가자고 준비했어. 좀 이따 다 설명하면 찍어. 아, 지금 안 찍고 있었나? 화면이 그쪽으로 잡혀서. 그러니까 진행했어.
부장식 하려면 너무 이잖아. 달고 안 달려? 달지 이게 어딘데? 뭐요? 이거 맞아. 네. 내가 안 사려고 나가려고 내가 물좀 사고 와. 그래서 어제 이거 사고 와야 돼. 도진아. 선생님 올라오라고. 나도 내 몰라. 다른 똘마니 2명 데꼬라. 응, 올라갔어. 그렇지. 안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데. 아디다스. 신발 왜? 두개 모르겠어. 나는 그냥 다. 대거. 신발은 그거 모르겠어. 야, 쌤 너희도 둘다 오라는데 그냥 내 입에서 다 오래. 아 그래? 아 씨. 미남이 내가 아는 게 미남. 아닐걸? 자우기가 아 진짜? 아 진짜 와가보다 미남이. 미남이 보다 미남이. 나도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몇 개를 잘하지 않아. 이거 좀 줘봐. 나 그거 너무 계속 이거 쓰게 하는 거. 쓰려고 좋아. 쓰려고 봐. 아이라이너. 나 아이라이너 진짜 좋아해. 왜? 완전. 사실 어려운 거 이걸 속았어. 좌우지간 클리닉이지. 이거 못 잡아? 아니야. 그 글씨는 이거야. 아. 야 이거? 아 이거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난 지금 하고 이렇게 쓰는 그거 우리도 살리는 좌우지간 기하를 두 번 할 수 없어. 스타나 한 번은 저지가 더럽냐. 이거보다 좋아. 마음에 드는 거. 이거는 3번 되거든? 파란색이야? 이거 아사리 안 왔어? 그건 아이폰 보지. 비싸다. 좋아. 케이스 시간 3시간? 아니 여기 리트리버 아니야. 거기 갔어. 리트리버 좋아해. 오늘은 리트리버. 아디다스. 리트리버 두 개. 키스 세 개나 있네. 딱 써야 돼. 우리가 제격분이 정수야. 다음 없지. 4개 한 가지가 9개 한 가지가 16개. 펜도 리트리버. 패딩 안 맞는 만질 거 치워주는 리트리버 플러. 만들어서 막 이거다가 찍어보지. 근데 우리 난 10만 원이야. 근데 너가 예쁘다고 한 거잖아. 근데 내가 아. 원하는 다시 지워야 돼. 어, 아니 내가 아무나 있었어. 그거 깎아 먹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가 진짜요? 근데 아니,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우리 외국화 공장을 그러니까 애가 그 누가 한 번은 연결해야지 양쪽 다르게 아니 그런 건 뭐야? 진심이라고. 근데 뭔가 아니 은근히 똑같더라도 떡상을 해야 돼서 하수 같이 쓰고 그냥 하수. 저는 나랑은 바꾸고 돈 주고 왔어요. 다 사주세요. 왜냐면 같이 쓰는 것보다 차라리 바꾸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살래. 근데 문제는 근데 오공 공부를 안 해. 아. 오빠는 에어컨 만들 수 있겠다. 오빠 에어컨 해서 오빠 그거 그럼 너 에어컨이 오빠가 같이 근데 난 내 에어컨이 그냥 그거 하고 싶어. 어떡해 응. 네가 에어컨 안 갖고 나면 오빠가 그거 물에 아니야. 내 에어컨이 같이 쓴다는 거 아니라 헬스를 같이 쓴다고. 아, 그냥 그게 그렇다? 너 말하는 거 왜 이렇게 귀엽게 말해? 오늘 근데 약간 언니들 대화하는 거. 너 상상하게 애기처럼 이렇게 저 아니 나 물묻힌 옷에 물묻힌 거 별로 안 쓰잖아. 아니 그런 거 아니니까. 아니 버리는 거 알지? 아니 마르잖아. 찍어. 글씨 너무 건조하다고. 네, 저번부터 가리고 자, 그 내용 한번 또 봐보자.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요 세 개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리고 최소한의 직선의 방정식 작성하는 요령이고, 그리고 나서 그 직선의 위치가 한 개, 직선이 이루어 있는가 평행과 수직 조건, 그리고 마지막 하나 7번과 8번에서 원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거기까지가.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여기 혹시 뭐일 것 같아? 한번 대답해봐. A가 1,2, B가 3,4야. 이거 뭐일 것 같아? A가 1,2고 B는 3,4 정해졌는데 P는 X, Y야. 10 나왔다. 뭐일 것 같아, 조야? 그렇죠. 타원이에요. 타원. A하고 B가 정해졌는데 P가 있다면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P에서 B까지의 거리의 합이 얼마다? 10이다. 타원의 방정식이죠. 요가 마이너스면 뭐가 됩니까? 쌍곡선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벡터로 표현된다는 거야. 근데 단지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그게 벡터가 없기 때문에 2차 곡선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벡터 방정식은 표현할 수가 다 있어야 해.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가 잠시 후에 보고요. 자, 우리가 몇 번 문제를 한번 봐보냐면 지금 우리 신영이가 111번에 11번을 조사해보고, 자, 다른 친구도 조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온이가 112번에 2번을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민서가 112번에 3번을 조사한다. 지금 조사하세요. 근데 112번은 3번이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2번. 2번. 우리 유연이는 다른 거 좀 이따가. 얼른 우리 규제도 빨리 연습장, 볼펜 꺼내서 빨리빨리 위에 거 보고, 우리 지원이도 빨리빨리. 자, 우리 친구가 아마 답을 부르면 그거하고 맞는가 똑같이 기본적으로 그대로 집어넣어서 해본다. 괜찮으세요? 111번에 1번, 112번에 2번과 3번. (111번에) 1번은 방향 벡터의 성분이 2,1이고 L2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의 성분은 3,-1입니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각의 크기를 찾고 평행 조건, 수직 조건 그걸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 아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야. 자, 111번의 방향 벡터의 성분이 얼마야? 2,1이랑 3,-1. 하나는 얼마? 2,1과 또 하나는 3,-. 근데 문제는 뭘 구해달라고 했어? 가게 크기. 각의 크기. 네가 금방 구한 게 D1 벡터와 D2 벡터 찾았어. 그럼 각의 크기. 이 공식 그대로 쓰면 되잖아. 각의 크기 구하면 코사인 세타. 자, 앞에 있는 벡터의 크기 루트 5. 루트 5. 뒤에 있는 벡터의 크기 루트 10. 4점. 6에서 마이너스니까 5. 그러면 분모 루트 5, 분모의 루트 5, 루트 5가 약분되죠. 그럼 남는 건 얼마야? 루트 2분의 1. 코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면 세타는 1사분면에서 45도, 3사분면에서 4사분면에서 315도.
근데 각의 크기는 180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의 크기는 몇 도다? 45도다. 이렇게 적는 거지. 지영아 45도 나왔어? 자, 한번 가온이는 2번은 얼마 나왔어? 그래요? 그래도 불러봐요. 풀었으니까. 어? 0? K가 0? 0 나오면 안 되네? 분모가 0이네? 그죠? 자, 가온아. 앞에 있는 직선의 방향 벡터 얼마야? 아니야. 그래서 틀린 것 같아. 앞에 있는 직선의 방향 벡터 2, 아니에요. 얼마예요? 봐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방향 벡터는 xy 계수가 반드시 1이 돼야 해. 111번에 2번 아니에요? 110, 1번에 2번. 111번에 2번, 112번에 1번 풀라겠는데. 자, 그러면 자 112번에 자 앞에 있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지원이 불러봐.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k. 두 번째는 6, 얼마 3.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 여기 봐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평행하다. 방향 벡터가 평행하면 대응한 선분의 비가 같다. 마이너스 2분의 6하고 k분의 얼마 3이 서로 같다. 6k가 마이너스 6이다.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수직이다. 수직이면 자,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 내적이 0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2. 내적이 플러스 얼마? 3k가 0이어서 뭔 소리지? k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말뜻 아시겠어요? 민서도 요건 나왔어?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114번 내용은 이런 이야기예요. 자, 114번 문제는 이런 이야기다. 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는데 원준아,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불러. 얼마야? 2,1.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A, 마이너스 1. 근데 두 직선이 이루어 있는 각의 크기가 몇 도야? 4분의 파이 얼마? 45도가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얘가 여기 봐봐. 직선이 주어지면 얘가 봐봐. 직선이 주어지면 방향 벡터만 적으면 돼요. 분자에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오케이? 직선이 주어지면 방향 벡터만 딱 적고 그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가 45도야. 그럼 결국 방향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45도구나. 그래서 요식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코사인 45도 얼마냐면 루트 2분의 1. 자, 오른쪽 들어갑니다. 자, 디온 벡터의 크기 루트 5. D2 벡터의 크기 얼마? A제곱 플러스 학원 앞에 멈췄네? 그지? 내적이 얼마? 2A 마이너스 얼마? 1. 요 앞에 멈췄네 차가? 이분은 불길한 나가보고 싶은데 안돼, 나가보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방향 벡터.
알겠죠? 근데 아마 처음 풀기 때문에 이 공식 쓰는 것도 어렵겠죠. 버벅대겠지만 방향 벡터 가지고 푼다는 것을 자유롭게 연습은 안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최소한 여기 봐봐. 이 단원에서 오늘 우리가 규태한테 물어봤을 때 한 달 후에 규태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니? 하고 했을 때 이것을 부르거나 비슷하게 불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하는 효과가 나지. 다른 것도 안 하고 기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알겠죠? 말뜻 이해되나?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하면 자, 대각선 곱에서 자, 봐봐 얘들아. 대각선 곱에서 바로 양변 제곱해 버리겠습니다. 곱에서 제곱해 버리면 5배 A의 제곱 플러스 L 너무 궁금해. 2배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얼마? 1. 8A 제곱에서 5A 제곱을 빼니까 마음은 벌써 옥상에 올라가 있어요. 마이너스 얼마? 8A. 자, 2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3은 0이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A의 값은 이렇게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뜻 알겠죠?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내가 방학 때 기억하는 거, 나봐봐. 방학 때 기억하는 것은 난 너희들이 알려주는 게 딱 이것밖에 안 알려줬어. 각 단원에서 알고자 한 최소한의 내용하고 그놈을 가지고 푸는 기본 문제 숙지하는 거. 알겠죠? 그 숙지가 되면 된다니까. 말뜻 아시겠어요? 제발 기본적인 걸 숙지 좀 하라는 얘기야. 항상 새로운 표정 짓지 말고. 알겠죠? 뭐 물어보면 눈 깜빡깜빡 거리면서 언제 알려줬니? 이런 표정. 이 앞에 있다. 자, 마지막 115번입니다. 기본 문제가. 자, 다음과 같은 만약에 두 개의 직선이 있다. 자, 규태야.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불러. 얼마? 2, 에이. 마이코마 K 마이너스 2, K.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1, 1,2. 1, 마이너스 2. 아니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가 얼마냐고. 1, 마이너스 아니잖아. 근데 1, 그렇지 내가 잘못 적어서 1,2잖아. 그치? 항상 내가 했던 이야기 있죠? 쉬는 시간에 정으로서 친구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호진아, 네? 은준아 알았니? 항상 우리 갈 때 규태 되거든요. 아니, 자, 봐봐. 115번에 지금 몇 번 문제 보고 있니? 1번 115번에 1번 문제 말고 115번에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줄.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2, K죠? 네. 두 번째 직선 방향 벡터가 얼마예요? 1, 왜요? 1, 왜 6,예요? 넘어가면 2분의 Y요. 왜 넘겨요? 넘기는 거 요 직선의 방향 벡터 얼마예요? 방향 벡터 L, L,M. 그 직선의 방향 벡터 얼마예요? 1, 마이너스. 안 넘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하다. 두 직선이 평행하면 대응하는 성분의 비가 같다. 마이너스 2분의 얼마? 1. 그리고 K분의 얼마?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다 풀어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대각선 곱하면 K는 얼마? 4. 두 직선이 수직입니다. 수직이면 내적은 얼마다? 0이다. 내적 마이너스 얼마? 2. 내적 마이너스 2K.
내적이 0이다. 그래서 K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말뜻 알겠어요? 오케이? 꼭 그런 내용 기억을 하고, 자, 그래서 마지막 7번 공식을 들어갑니다. 저 정도면 여 근처에 불 난 것 같은데. 수업하는 게 아니라 가서 불 끄는데 도와줘야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응원이다 그냥 빨리 끄라고 불어줘야 하는데. 그치? 안 되네. 자, 7번 들어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억할 거. 자, 직선의 벡터 방정식. 얘들아, 나와봐. 이 단원까지가 기하가 3단원이에요. 기하가 3단원. 한 단원은 2차 곡선. 두 번째 단원은 벡터. 2차 곡선하고 벡터하고 상관이 없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단원이 끝나면 세 번째 단원 공간도형하고 공간좌표 단원. 알겠죠?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 그 기하에서 마지막 벡터에서 항상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 알죠? 그죠? 기하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출제되는 게 이 단원이 됩니다. 자, 7번 문제는 뭐 하냐면 A x1, x1, y1. 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 보자. 그래도 많이 빼줬죠. 원래 공간이 하도 기하가 어려워서 기하가 원래 공간도형이 있어요. 벡터도 공간도형 벡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얘들 교육부에서 다 수원도 빼주고 미적분도에서 빼주고 기하에서도 빼주고 이제 더 이상 빼줄 것도 없어. 국가에서 마지막으로 빼준 거야. 언제 들어갈지 몰라. 너희들은 다행이야. 항상 우리 교과 과정은 한 번 들어갔다 그 다음에 들어가고 또 빠지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번에는 빠졌어요. 그래서 어려운 건 다 빠졌기 때문에 할만하다는 거야. A를 만약에 중심으로 가지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벡터로 표현해보자는 이야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점 A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R입니다. R인 원이 있어. 이 원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으니까 그 점을 P점이라고 하자. 그런데 벡터에서는 항상 위치 벡터 원점에서 시작하니까 원점에서 A까지의 벡터를 A 벡터, OP 벡터를 동점. A는 정해졌으니까 A 벡터라고 표현해 주지만 P는 원위에 있으니까 어느 점인지를 몰라요. 동점이니까 이건 뭐로 표현해 준다? X 벡터. X 벡터는 모르는 점이야. 동점 벡터야. 그런데 원의 방정식이야. 그럼 A를 중심으로 해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로 표현해 준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벡터에서 절대값을 씌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해 줍니다. 맞아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R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게 뭐니? 하고 물어봤을 때 네, 얘는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벡터에 절대값이 씌워졌으면 뭐하자? 너무나 많이 했죠? 자, 벡터의 절대값은 무조건 제곱을 합시다. 됐어요?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은 뭐하고 같다? 자기 자신의 내적하고 같습니다. 내적의 R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적을 위치 벡터로 딱 바꾸면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내적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내적이 얼마다? R의 제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주어지면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됐어요? 자, 또 뭐로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지면 네, 선생님 이 문제는요 A 벡터의 중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라는 것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해. 알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이 두 개. 반대로 이 두 개가 있으면 아,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나? 자, 8번 내용 한번 봅니다. 자, A, X1, Y1, B, X2, Y2 두 점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보자. A와 B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A와 B가 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원의 중심이 돼야겠네. 됐어요? A와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지고 있는 이 원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서 한 점을 P라고 놓자. 그리고 원점을 자, O를 여기다 놨을 때 당연히 이 벡터는 A 벡터, 이 벡터는 얼마? B 벡터. 그리고 나서 OP 벡터는 무슨 벡터가 되냐면 X 벡터. 그러면 이때 만약에 A와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그림에서 꺼낼 수 있는 식은 뭘까? 그림에서 꺼낼 수 있는 식은 지름을 마주보는 원주각의 크기는 90도였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지름을 마주보는 원주각의 크기가 90도야. 요가 90도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P 벡터와 BP 벡터는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됐어요? 자,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얼마다? 0이 되네요. 됐나? 그러면 여기에서 두 점 A와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얘가 나오면 우리가 이걸 기억하듯이 요걸 기억한 게 아니라 요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 두 벡터가 내적이 0이야? 그럼 P는 어차피 동점이고 A와 B는 주어졌으니까 A와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지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구나.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벡터를 위치 벡터로 바꾸면
벡터에 뺄셈 쓰면 얘는 OP-5A 벡터야. 그래서 얼마가 된다? X-A 벡터, X-B 벡터. 이게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자 벡터 방정식이 이와 같이 위치 벡터로 딱 표현됐으면 내 A 벡터와 B 벡터의 이 두 점을 뭐가 되냐면 양 끝점으로 가지고 있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벡터 방정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지면 요 식을 표현해 줘야 하고 요 식이 주어지면 요 말이란 걸 알아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빨리 찍어보세요. 저는 물 마시고 올게요. 선생님 불이 마시는데. 야, 고무탕내 냄새 나지? 여기 불 났는데 어디서 불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의 자들 남의 자들 와, 소방차 14대. 왜? 소방차가 14대, 앰뷸런스까지 합쳐서 14대. 용기는 안 나. 근데 냄새가 엄청 심하네. 고무탄 냄새 나네. 아쉽다. 내가 가서 도와줘야 하는데. 자, 요거 찍어놨나?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어디를 한번 봐보냐면 118번의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의 좌표가 성분이 마이너스 2,1이고 자, B의 성분이 1, 마이너스 3 나왔습니다. 이때 PA 벡터와 PB 벡터가 내적이 얼마다? 0이다. 얘들아, 요 말 뜻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적어준 것은 이 뜻이었어요. 자, A와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름을 마주본 원주각의 크기는 0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줬죠. 그리고 나서 저는요, 어떻게 표현해줬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적어지는 것은 AP 벡터, BP 벡터가 내적이 0입니다 라고 나는 금방 지워버렸지만 2번 식에는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 식이 요 식하고 같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AP 벡터와 좀 더 나갈게요. AP 벡터와 BP 벡터가 좀 더 나가겠습니다. BP 벡터가 수직이다. AP 벡터와 BP 벡터가 수직이다. 얘하고 얘가 당연히 수직이 되겠지. 그럼 결국 그 말은 PA 벡터와 PB 벡터도 당연히 수직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나 똑같은 식이다. 됐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야?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1과 1, 마이너스 3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지고 있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이 말 뜻이에요. 그래서 빨리 중점을 찾으러 갈까요? 중심을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어서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얼마 1의 제곱은 자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되겠네요. 그래서 x 값끼리 빼서 제곱하면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y 값끼리 빼서 제곱하면 2의 제곱은 얼마? 4분의 16이 돼서 4분의 25라는 이와 같은 원의 방정식이었구나. 잠깐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란 걸 알고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 내용인지를 몰라버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 밑에 단계를 이제 못 넘어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119번 내용 한번 가봅니다. 자, 점 C의 좌표가 성분이 마이너스 1,3 나왔습니다. 이때 P의 좌표가 x, y야. 이때 두 점의 위치 벡터를 C 벡터하고 P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뭐가 주어졌어요? 주어진 게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가 얼마야? 3루트 2야. 그럼 도대체 얘가 뭘 나타내지?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야. 바로 읽으면 좋은데 눈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OP 벡터, 요거 얼마? OC 벡터. 벡터의 뺄셈이야. 벡터의 뺄셈이면 뒤에서 앞으로 가는 벡터니까 이 벡터는 무슨 벡터가 된다? CP 벡터가 될 것이다. 됐어요? 자, CP 벡터의 절대값이 3루트 2야. 이 말이 이거구나. 다음에 이것들 기억해야겠죠. 이거 두 점 사이 근인데요.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은 C라는 점이 주어졌으니까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가 되는 원의 방정식이었구나. 됐어요? 자, 그래서 표현을 만약에 딱 해주면 자, C라는 점이 마이너스 1,3이야.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의 제곱 18이 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게 P의 자취인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가 되냐면 P가 나타내는 곡선이 원입니다. 근데 이 원인데 원 위에 있는 점 어디에서 2,6에서 이 원의 조반은 좁선을 작성하세요 라는 이야기네요. 그죠? 우리가 했던 내용하고 똑같잖아. 이 직선의 방정식인 좁선을 구하려면 직선이 점이 나왔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자. 서로 무슨 관계다? 수직관계가 성립한다. 자, 그래서 분홍색의 기울기는 3분의 3이니까 1이네요. 3분의 3은 1이니까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얼마? 1인 직선이니까 결국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민서 이해되나? 우리 유연아 요 말뜻 이해돼? 규태도 꼭 기억해 놔. 그래서 제가 답안지 드린 것까지 해서 꼭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자,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쉬는 시간 좀 갖고 우리가 미리 할 친구 있으면 미리미리 좀 숙제 좀 하고. 잠깐 일어서지 마세요 아직. 요거 그렇지. 아니야. 너무 궁금해. 너무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대학 예전에 그날 뭐 봤어. 그날 그래서 아, 근데 그래서 내가 받았어.
못 나와. 오후에 나오고. 근데 유심 끝나고 얼마 안 돼갖고 스카우트를 떠나서 비난을 갔어. 왜? 신기하다 이렇게. 선생님 이거 적선에 있는 그냥 바로 외워야 돼. 그럼 그것은 유도할 수가 없어. 유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유도하려면 음함수 유도법을 알아야 돼. 근데 그 음함수 유도법이 미적분이란 말이야. 근데 교과 과정은 미적분 다음에 기하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분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 문제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문제를 절대 안 내. 이게 유도하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공식을 무조건 안 이해해야 돼요. 왜 이래? 나이가 뭐하냐? 내가 왜냐면은 지금 끝나는 거 무리겠어? 무리물이야. 아, 우리났어요. 근데 좀 믿었지 않냐, 이신아? 내 안되는 거 말이야. 그거 지금 근데 이거 왜 시각 추가로 이거를 진짜 하는 거야. 이거 이해하면 됐어. 이거 사실은 아, 뭐랄까. 실수하는